안녕하세요, 주단기입니다. 오늘은 핵심 기초이론반 제10강 영망치 캔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필기노트는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그 영망치 캔들은 양봉과 음봉을 더해 놓은 캔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음봉이 나오면요,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망치형 캔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망치형 캔들은 이 양봉하고 음봉의 조합. 오늘 장중에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가 장중에 또 이 음봉이 나오는 이런 현상을 더해 놓은 게 이 망치형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식이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이 영망치형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영망치형 캔들은 양봉과 음봉의 이 더해 놓은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일의 매물을 소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중에 양봉이 나왔는데 음봉은 이 음봉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음봉은 내일 팔 사람이 오늘 먼저 팔았다, 그래가지고 내일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끝냈다, 요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것도 요 영망치 캔들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살이 붙어지게 될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은 양봉과 음봉의 짧은 음봉의 조합이 영망치 캔들이구나, 이 음봉은 내일의 매물을 소화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개념을 챙겨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영망치 캔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 시초가를 훼손하지 않았어요. 요거는 누군가는 이 시초가를 관리를 했다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누가 관리를 했냐? 그러면 그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시작가죠. 이 시작가를 훼손을 안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초가를 지켰다. 그게 누구냐? 세력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장중에서 이렇게 올렸다가 장중에 이렇게 쭉 올렸다가 이 음봉만큼 요만큼 빼면서 누군가는 또 흔들었죠.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또 못 버티고 파는 경우가 좀 종종 많잖아요. 그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는 패턴으로 이런 영망치 캔들이나 이 윗꼬리 캔들 패턴을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세력이 개입했다는 것은 앞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윗꼬리가 이렇게 있는 이런 영망치라든지 이렇게 긴 비석형이라든지 이런 윗꼬리가 있는 캔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위에서 고점에서 요만큼의 그 하락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 우리는 이 까다로운 거를 일단 이 세력이라는 거를 초점을 해서 물량을 매집한 건지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얘가 물량을 매집한 건지 아니면 정말 매도를 한 건지. 이렇게 윗꼬리가 나온 캔들들은 이 세력이란 입장에 대해서 물량을 매집한 건지 아니면 물량을 버린 건지 이렇게 접근하는 사고를 갖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망치 캔들이 그럼 세력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분봉에서 종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 엉망치 캔들에서
두 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잖아요. 처음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겠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이게 만약에 양봉의 영망치 캔들이면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좋은 거니까 양봉 캔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그럼 다시 이해하기 편하게 양봉 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봉 캔들이 그러면은 다시 하얀색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은 시작하자마자 여기가 시작가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시작해서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런 패턴이 하나 있고요. 요게 1번 패턴이죠. 요게 2번 패턴. 2번 패턴은 이렇게 영망치 캔들이 있을 때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끝날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근데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마지막에 누군가는 이 저점에서 마지막에 끌어올리면서 모든 캔들을 분봉해서 파악할 때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종가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주식을 사야 돼요. 만약에 종가로 매수를 한다. 같은 영망치여도 이렇게 마지막에 떨어지는 거는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 누군가는 끌어올리는 게 마지막에 파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같은 가격이면 똑같이 5만원에 끝났다고 치면은 얘가 35,000원에서 이렇게 더 빠졌다가 더 끌어올리는 이런 캔들이 좋은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같은 캔들이라고 해도 그 분봉상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거를 꼭 찾아야 됩니다. 이 2번보다 이렇게 마지막에 떨어지는 것보다 마지막에 누군가는 주가를 올렸다는 게 다음날 얘는 올렸으니까 또 올라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어요. 떨어졌지만은 올라가면서 끝났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도 올라서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얘는 똑같은 가격으로 5만원으로 끝났지만은 얘는 마지막에 이렇게 누군가는 매도를 많이 하면서 끝났잖아요. 그럼 다음날은 또 갭이 하락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개념 진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챙기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이것만 알아도 진짜 많은 걸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영망치의 종류에는 또 5대5 이런 일반적인 영망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영망치. 이 영망치는 항상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저점에서는 좋아요. 그 저점에서는 누군가는 비싼 요 꼴이 있잖아요. 양봉이 나왔다는 비싼 가격으로 사줬다는 의미로서 매물이 나왔지만은 바닥을 하긴 했다. 고점에서는 이 5대5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마지막에 여기 있죠. 꼬리가 나왔다는 거. 요 부분에서는 하락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윗꼬리가 긴 이런 형태의 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점에서는 아무리 많이 밀렸어도 저점에서는 누군가는 요만큼 또 비싸게 사줬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무조건 바닥에서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항상 바닥은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다가 요 시점에서 누군가는 또 비싸게 이렇게 샀지만은 빠졌는데 요만큼 비싸게 사줬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 걸 어떤 놈이 머리에 총 맞았다고 비싸게 사줍니까? 누군가는 그 가격이 싸다고 생각을 해서 비싸게 사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고점에서는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건 매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락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가지고 좀 이럴 때는 고점에서는 빨리 파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윗꼬리가 짧은 영망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점에서는 또 좋은 거예요. 이게 그냥 요 정도의 이건 거의 양봉과 같게 봐요. 요 정도는 뭐 조금 매물이 나왔어도 요 저점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 가격을 또
요 떨어지는데 요 떨어지는 데서 누군가 비싸게 샀는데 이 파는 사람이 진짜 조금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양봉이 이게 떴어요. 그럼 이거는 거의 장대 양봉이랑 같이 보면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간 저점에선 좋은 거다. 왜? 누군가는 비싸게 사줬으니까. 근데 매물도 안 났으니까 얘는 진짜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고점에서는 양봉각도 같게 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거의 양봉각 같게 굿이다.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영망치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기본적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 보시면은 여기랑 고점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이 전날의 고점이 여기 꼬리의 제일 윗부분이잖아요. 여기가 고점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고점이 상승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일 종가가 또 상승을 했죠. 이 종가가 상승을 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저점과 저점이 또 상승했죠. 이렇게 볼 때는 꼬리가 많이 달렸어. 안 좋아 보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고점도 보시면은 여기 고점도 전일 고점보다 더 높게 올랐죠. 종가도 더 높죠. 여기 시작가도 더 높죠. 이런 패턴이 일반 개인들이 보기에는 진짜 안 좋아 보이는 패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은근히 세력들이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하는 패턴입니다. 되게 좋죠. 고점하고 종가랑 저점 다 상승했어요. 진짜 좋은 패턴이죠. 근데 이런 거는 우리 개인들이 잘 몰라요. 기본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래서 이런 패턴은 좋구나. 좋다. 이렇게 요런 패턴은 좋다. 그냥 좋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패턴은 지금 좋아 보이죠? 딱 봐도 좋아 보이죠? 근데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가 종가인데 다음날 시가에서는 조금 되게 공포가 있었어요. 여기 시가가 있잖아. 왜냐면은 여기 갭 하락이 일어났잖아요. 요만큼 5만원 하던 게 4만원으로 시작했어요. 되게 좀 뭐라고 하지? 아침에 공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공포에서 나오는 그 매도 물량 있죠. 이 매도 물량을 누군가를 다 받아서 양봉을 끌어올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개비론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4만원이 나왔을 때 공포 심리로 그 매도가 강하다. 아침에 매도를 그 강한 매도의 물량을 다 먹고 밀리지도 않고 그대로 양봉을 뽑아놨다는 건 누군가는 굉장히 강력하게 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원래대로 들어와서 이만큼의 개파락이 있었다는 거는 되게 아침에 공포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되게 좋아요. 쭉 그리고 여기와 여기 전일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일 종가 대비 오늘 종가가 또 플러스잖아요. 그냥 이것도 좋다. 그냥 딱 봐도 좋은데 그냥 여기 따져보니까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일 때의 경우 세 번째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은 이렇게 이게 캔들이 꼬리가 두 개가 같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양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두 개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끝에 돌파를 못했다는 요 지점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돌파를 못했다. 요 지점을 돌파를 못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 지점을 돌파를 못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그림을 볼 때 다시 깨끗하게 전고점을 돌파를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돌파를 못했을 때는 솔직히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거래량이 얼마나 붙었는지를 또 따져를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전고점 돌파를 실패를 했으면은 다음날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하루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날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더 지켜봐야 된다.
하여튼간에 이 정고점이란 게, 고점이란 게, 정고점이란 게 진짜 중요해요. 요걸 돌파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게 급락할 수도 있고, 돌파하면 또 급등할 수 있는 게 이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을 때는 하루 더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윗꼬리가 긴, 이게 다음날 윗꼬리가 긴 이런 캔들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아니 개파랗게가 양봉, 여기에서 종가고 오늘 시가죠. 이 개파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가를 지켜낸 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장중에도 여기서 요만큼이나 이렇게 양봉을 뽑았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강했던 그런 차트인데요. 근데 마지막에 요만큼 하락했다는 게 조금 부정적인 거예요. 이게 제가 정리하기로는 그래가지고 단기 하락이 조금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단기, 요거는 조금 세모예요. 왜냐면 얘는 시초가를 지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또 거래량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얘가 지금 원래는 빠지기 전에는 요만큼의 장대 양봉이 나왔던 거예요. 그쵸? 근데 보면은 마지막에 지우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요만큼의 음봉이 나온 거예요. 음봉이 꽤 깊죠. 근데 또 보면은 또 얘가 보면은 또 여기 시초가는 또 지켜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제가 좀 세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음봉이 나올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봉을 분봉으로 나타내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가였는데 쭉 올라가다가 얘가 이렇게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양봉이죠. 여기는 양봉.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때 만약에 밑에 거래량이 있을 거예요. 거래량이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서 배울 건데, 이 거래량이 만약에 이렇게 많이 나왔다. 거래량이 분봉에서 많이 나왔다. 이거는 털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세력들이 매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매도하고 나가는 건데, 이럴 때는 단기 하락이 예상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 거래량이 요게 아니라 요거의 한 3분의 1 이렇게 거래가 없으면서 졸졸졸 빠진 경우는 이 장중에 개미들을 흔든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흔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적은 게 포인트입니다. 이 빠질 때 거래량이 적은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은 요 캔들을 볼 때 요 거래량이 적은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분봉상 일봉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많이 터졌을 거죠. 그래가지고 요 패턴이 나중에 우리가 실전을 하다 보면은 요런 패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점에서 특히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윗꼬리 소양봉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점에서. 그러면 저점에서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이런 윗꼬리 소양봉 캔들이 나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글렀다, 매물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는데, 이 윗꼬리 소양봉 캔들은 굉장히 이제 저점에서 강하게 이제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또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윗꼬리 소양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또 거래량까지 가게 됐고 좀 더 복잡해졌는데요. 오늘은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그냥 한번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 영망치 캔들은 음봉 플러스 양봉 플러스 음봉이구나, 그런 개념, 그 개념만 좀 잘 챙겨가시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요런 기본적인 패턴이 있잖아요. 요런 기본적인 패턴
요런 거를 속지 않게 조금 요런 것만 잘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